허허벌판 사막이었던 곳이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두바이는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를 단 현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건물 버즈 칼리파입니다. 828m, 현재 세계에서 최고층을 자랑한답니다. I'm surprised that, I've been to Dubai many times, my first time being here. Look at that. Wow, this is outside? This is outside now. You're look open at to that. sky, yeah? 세상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떨까요? So every building, by some standards in Dubai, is pretty big. Yes. But compared to this building, everything looks really down, small, narrow, right? Absolutely, yeah. But, look at this. Look at that. 와, 고층 빌딩들이 다 작게 보이네요. Wow, it's amazing, huh? 천상에서 내려다본 지상의 모습이 이럴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초고층 건물이 불과 59개월 만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Did you know that this was built by a Korean firm? Yes, I did. Yeah, you did. Yes, Okay, I okay, did. okay. I did, of course. Yeah. What is really the essential in building a really high rise? I guess it's structural integrity, right? Yeah, Yeah. yeah. I think structural Yeah. integrity, and then Yeah. wind flows, Wind flow. vibrations. Yeah. So the A lot of- wind load is a big issue, I heard, right? And I'm suspecting that there might be some dampers that counterwise, Absolutely. counterforce Sure. the sways. Sure. But the other thing, I guess this building is a high rise in that it needs a strong core, right? 이 초고층 건물에는 바람과 지진을 견디는 현대 건축 기술이 다 들어있답니다. 우선 건물의 거대한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척추 역할을 하는 코어뿐 아니라 건물 외곽에 큰 기둥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코어와 외곽의 기둥들을 대나무처럼 마디마디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진과 강풍에도 끄떡이 없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사막에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있었잖아요. 라스베가스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벅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됐잖아요. 이것도 비슷하지. 쉐이크가 와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두바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화려하고 뭐 이런 실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시도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런 거 왜 하지라는 것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도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끊임없는 도전과 과감한 실험이 있었기에 황량한 사막의 도시가 세워질 수 있었겠죠.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기적. 두바이가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도 없는 맨 땅에서 이제 전체 조성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2년 전 한국관의 시작도 그랬답니다. 무에서 뭔가 유를 창조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게 생각에서 시작해서 뭔가 그 형체가 있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기도 했어요. 낯선 땅, 낯선 환경. 한국관의 시작도 실험이었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 전반적으로 어떤 나름의 실험성을 갖고 있고 건물 자체가 전시품도 되면서
내부가 경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현하지 않았던 거 처음 실현해보는 그런 새로운 작업의 시작? 그래서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관 참 궁금한데요. 야, 녹지가 왜 이렇게 많아, 사막에. 놀라워요. 여기 한 2만 그루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만 그루. 그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 나라는 그늘이 필요해요. 문은 소장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멋진데, 이것도? 이거 어디야? 와, 빨간색이다. 오, 저기 빨간색 보이세요? 진짜 빨갛다. 아, 사우디관도 밑에서 바라보게 돼 있네. 와, 재밌네. 한국관이랑 비슷한데요? 사우디관이? 아, 왼쪽에 에미리트관이다. 이게 그 falcon, 매를 상징한 건물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곤충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후 매를 곤충이라니. 저기 워슬, 중심 공간. 워슬이라는 게 이 나라 말로 커넥트란 말이래요. 연결한다는 뜻. 하여간 나라들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두바이 엑스포의 여러 국가관들을 지나 드디어 도착한 곳 한국관입니다. 한국관에 들어서니 우선 넓은 마당이 보이네요. 마당 위에는 겹겹이 화면들이 떠 있고요. 마치 바람이 불듯 물결이 치듯 움직이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화면에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게 첫 느낌은 탁 트인 느낌인데요. 딱히 문이라고 할 게 없네요. 아, 그러고 보니 진짜 문이 없네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전시관의 특징은 그 아주 개방적이에요. 대부분 여기 돌아다녀 보시면은 그 일단 문이 있어서 굳게 닫혀 있어요. 왜냐? 실내가 시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닥치니까 여기도 온도가 한 20도, 25도, 15도 사이로 내려가요. 그럼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완전히 개방적인 공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우리 전시관은 다 들어오세요. 열어놨습니다. 축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여기를 개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또 올라가네요. 여기는 거꾸로예요. 올라와서 내려오는 동선을 취하는데 그런 전시장 형식이 요새는 꽤 많아졌어요. 옛날엔 무조건 아래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은 경우 위에서 톱다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면서 동선이 이어집니다. 보통 건물이 층별로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층을 하나로 뚫어놓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다양한 각도나 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체적인 공간이라고 하죠. 좀 더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어디에서도 넓은 마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꼭 뭐 정해진 자리,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중앙 무대의 넓은 마당에서는 엑스포 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 꼭대기예요. 여기가 꼭대기층. 이제 첫 전시가 시작돼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주제거든요. 모빌리티라는 주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움직이는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건데, 처음 이제 이 전시가 나타날 거예요. 한국관 여행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날로그에서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기술의 진화를 표현한 작품이라는군요. 요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미지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셨어요. 큐브 보셨죠? 아날로그적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디지로그라고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모티브를 받아서 옛날 비행기 시간표 도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 모빌리티를 표현한 거예요. 작은 조각들이 만나 글자가 되고 그림이 되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네요. 그리고 실내 구조에서 짚어야 할 게 또 있답니다. 자, 여기서 실내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두바이 보통 이제 그 건축물 보면, 오래된 건축물 보면은 그림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나무, 큰 그루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 틈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빛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고 그림자 만드는 방식이 여기서 좀 응용이 됐어요. 저쪽을 보실까요? 저쪽이 남향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남향을 어떻게 해? 보통 뚫어 놓잖아요. 여기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의 다 가려버렸어요. 남쪽의 벽면은 막았지만 곳곳에 구멍이 환기구 역할을 합니다. 최소한의 빛하고 환기구멍을 만들어놔서 분위기도 연출하면서 환기창을 만들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앞에도 여기 앞에도 비슷한 형식을 취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큐브 사이로 바람도 들어오고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조도나 열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기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됐죠. 안과 밖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면서 햇빛은 막고 바람은 통하고 그늘이 생기는 구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관 탐구 이어볼까요? 아, 근데 이번에는 야외로 나가네요. 자, 여기가 램프입니다. 램프, 아까 봤던 그 트러스가 있는 램프인데요. 이거 4개가 있어요, 여기에. 4개. 막 층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램프는 높이가 다른 두 공간이나 건물 사이를 잇는 통로를 말하는데요. 한국과는 450m나 되는 램프가 내 외부를 이어주면서 한국관 전체를 회전하면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역동적인 것은 움직인다, 회전한다. 갤럭시도 돌잖아요. 운하도 돌아요. 지구도 돌고, 우리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현을 회전으로 하는 것이고, 그 회전력을 램프의 상승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상승이 뭐하냐? 많은 다른 조직들을 엮어주는 역할도 해요. 안에서 밖으로, 전시관에서 전시관으로 한국관 전체를 이어주는 램프는 그 자체로 관람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램프만 따라가면은 한국관의 모든 전시를 그대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네, 흔들리죠. 네, 흔들리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거대한 램프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흔들리기도 할 것 같은데 거기다 관람객들이 몰리면은 무거워서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진 않고 진동의 문제인데 불편하죠. 그래서 자, 시선을 돌려보실까요? 짜잔, 딱 저기 중간쯤 우측에 보세요. 보이시나요? 매달려 있는 뭐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약간 수평 기계 같은 거 매달려 있잖아요. 스프링 보이고. 네, 저게 댐퍼예요. 다리나 초고층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이렇게. 이게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진동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잡기 위해서 댐퍼라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동을 반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한국관에는 총 5개의 댐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배웠어요, 이번에. 새로 댐퍼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와, 진짜 근데 덥네요. 본인이 많이 더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죠. 이게 한국관의 문제가 아니고 두바이 날씨의 문제지. 이게 지금 도대체 온도가 40도 육박하는데 땀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관은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오후 4시 후에 오세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더워. 관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요, 두바이 있잖아요. 대부분 4, 5시 돼야 움직이세요, 다들. 이 나라 더워서 그때까지는 실내에 계세요. 그리고 4, 5시 나와서 좀 이따 저녁도 늦게 먹어요. 네. 다른 관 보러 가야겠네. 네? 오전에 더울 때는 다른 관을 보러 가야지. 네, 다른 관 실내 가서 시원하게 하시고 여기 한 5시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최 측 코트라에다가도 말씀드렸었어요. 오후에 오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표정들이 안 밝으세요. 아유, 네.
자, 또 재밌는 거 있다. 저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것. 안 그래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바로 이건 큐브랍니다. 가로 세로 60cm의 정육면체로 된 큐브 1597개가 한국관의 정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그 콘서트 있잖아요. 저녁 콘서트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따라하는 거. 막 그런 게 떠오르면서 2002년 월드컵 시청 가득 차온 레드데빌도 보이면서 카드 섹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이게 우리 한국의 엄청난 다이나믹한 에너지 역동성을 보여주는 어떤 형식이 될 수 있겠다. 낱낱이 큐브들이 모여 높이 27m, 폭 60m의 거대한 면을 이루는데요. 한국을 나타내는 오방색과 LED 조명이 색색으로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이뻐라. 독특하면서 화려한 꽃들이 한국관에 피어나네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큐브들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메시지가 되기도 하면서 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모이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고 변화에 발빠르지만 고유한 흥과 끼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그 입체적인 에너지를 한국관 곳곳에 심으려고 문 소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재료 중에 왜 철골 구조인지도 궁금했는데 이 또한 이유가 있답니다. 엑스포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만들고 6개월 있으면 다 철거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목민 같은 건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체하기 쉽고 아니면 용이하게. 그리고 만약에 뭐 부스러기 남으면은 재생할 수 있는 쉬운 재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철로 만든 것도 있고. 한국관 설계에 숨어있는 마지막 비밀, 바로 유목민이었군요.